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첫 추경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계획 용역과 맑은물 확보 방안 용역 등 김두겸 시장의 핵심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첫 추경 예산으로 3,6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울산시의 총 예산 규모가 5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추경에는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거 담겼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일명 그린벨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과 태화강 오페라 하우스 기본 구상 용역, 그리고 K-팝 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용역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또 맑은물 확보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1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운문댐 물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규모 댐 건설과 사연댐의 유역을 넓히는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로 삼아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한 울산을 새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SOC 예산도 대거 편성됐습니다.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조성과 울산 미포 산단 통합 운영센터 구축, 각종 도로 개설과 확장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수소 시범도시 조성과 게놈 서비스 산업 규제 자유 특구, 드론을 활용한 지능형 도시 조성 등 산업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울산시 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친 뒤 9월 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적으로 편성한 추경 예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석 전에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 233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연간 회기 계획에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민선 8기 울산시의 첫 추경 예산 심의를 위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의 추경 예산과 시민신문고 위원회 전부 개정 조례안,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올해 2분기 울산의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취업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동남권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울산은 광공업 생산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1% 증가했고 수출도 23.8% 증가했습니다. 울산의 취업자 수도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6,500명 증가해 동남권 3개 시도 중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합니다. 금리 인하 기간은 오는 10월 12일까지이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5%에서 1%로 금리를 낮춥니다. 또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1억 원 내에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사망자의 81.8%가 1, 2차 기초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염에 취약한 소아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4차 접종을 받을 경우 3차 접종 대비 중증과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한다며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방형 직위인 울산시 녹지정원국장에 이석용 전 동구 녹지정원 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신임 국장은 동구청 공원녹지과장과 행정지원국장,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임 기간 중 대왕암 공원 내 오토캠핑장 조성과 대왕교 철거, 출렁다리 설치 등 대왕암 공원 조성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는 녹지정원 산업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3급인 국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던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청장은 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이 직무 명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다는 감사관실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문으로 종결하겠다며 다만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류 총경은 총경회의 참석자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와 별개로 자신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청 장애인 댄스 스포츠팀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12 장애인 댄스 스포츠 독일 마인하텐컵 국제대회에 출전해 무려 11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6개국 200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울주군청 팀은 소속 선수 6명 전원이 출전해 6개 부문에서 1위, 5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림픽 재패기념 39회 회장기 대학 실업 양궁대회가 어제 문수국제양궁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등 전국에서 500여 명이 울산을 방문하게 되며 양궁 국가대표인 안산과 강채영, 김우진과 오진혁 등이 총출동합니다. 울산은 2016년 제34회 대통령기 대회 이후 6년 만에 전국 규모의 양궁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울산 출신의 고 고복수 선생을 기리는 가요제가 지난 19일과 20일에 열렸습니다. 1987년 첫 가요제 이후 처음으로 이틀간 열린 축제의 첫날은 대한민국 1세대 스타 부부인 고복수 황금심 선생을 기억하고 가요계를 빛낸 기성가수를 선정해 시상하는 고복수 황금심 가요축제로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망향의 한을 달래줬던 타양사리의 가수 고 고복수 선생. 올해 고복수 가요제는 기존의 경연대회와 함께 한국 대중가요 발전과 고복수 가요제의 공로가 큰 가수를 선정해 시상하고 특별 무대도 마련했습니다. 첫날 고복수 황금심 가요축제에는 대상에 선정된 가수 김연자 등 수상한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돼 마치 콘서트를 보는 듯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예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다가 이렇게 뭐 이제 풀려가지고 나오니까 뭐 장모님 모시고 장인 모시고 나오니까 아주 좋죠. 둘째 날 진행된 본선에는 모두 11팀이 진출해 그간 준비해왔던 실력을 뽐내는 경연대회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공연이 다시 열리면서 예술인들에게는 설 무대가, 시민들에게는 볼거리가 제공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또 시간도 적당하고 참 좋은 무대 같아요. 이런 무대가 자주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고복수 가요제는 연인원 15,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울산 고복수 가요제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울산 고복수 가요제가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땀과 열정을 쏟아부은 11팀의 참가자들.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가수 인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낸 고복수 가요제는 수많은 대중과 예술인들의 관심 속에서 국내 최고의 가요제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제5회 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기부 행위의 제한 기간을 시행한다고 시국은 체육회와 회원 종목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현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 행위 제한 기간으로 규정돼 있음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에 선거 관련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직무상 또는 의례적이거나 구호 자선적 기부 행위는 제외됩니다. 화물 차량의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행위가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적발 건수가 2019년 137건에서 지난해 639건, 올해 87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일부 화물차들이 노면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판스프링을 설치하면서 도로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와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중학생 딸에게 회초리를 든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중학생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상급생인 남자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한 것을 보고 회초리로 딸의 허벅지를 두세 차례 때린 아버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인 피해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체벌 경위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고 범행 도구도 사랑의 회초리라고 적힌 얇은 나무 회초리였던 점, 피해 아동이 피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들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단위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전체 가입자 수는 2,701만 9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12,600여 명 줄었습니다. 전국 단위로 월별 가입자 수가 줄어든 건 2009년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과 5대 지방광역시의 가입자 수가 2달 연속 감소한 데다 7월에는 인천, 경기마저 줄어들면서 전국 단위 첫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가격 하락으로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울산시가 추석을 전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해 특별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추석 연휴 전인 9월 8일까지는 사전 계도와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와 수질 배출업소 700여 곳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 감시반을 편성해 집중 순찰과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추석 연휴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해 산업단지와 인근 하천, 상수원 수계 등 오염 의심 지역에 대한 환경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이 어제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됩니다. 을지연습은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울산에서는 92개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 17,000여 명이 참여해 국지 도발 대응 위기관리 연습과 전시를 대비한 국가 총력전 연습 등이 진행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617명이 응시해 평균 18.1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여성이 70%, 남성 30%로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는 20대 62%, 30대 30%, 40대 8%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기획연주회 청바지 음악회가 오는 27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는 편안한 감상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연주복 대신에 청바지 차림으로 공연을 하며 공연 입장료는 전석 1,000원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